시장에 지금 뭐 하락하는 게 뭐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갈 거냐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예, 예. 근접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1, 2월 달 피크 찍는다. 지금 투자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제가 투자한 지는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예. 투자 자체는 뭐 1997년부터 했어요. 딱 네네. IMF. 제가 투자하자마자 IMF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강의는 제가 2004년부터 했어요. 2004년부터. 그러니까 IMF 때 살아남으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죠. 교육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되게 오래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경험이 한 20년 넘으시니까 그동안의 경험 대비 지금의 상황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낯설지는 않아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이 막 광분했잖아요. 광분하는 것도 저는 뭐 어색하지가 않았고 저렇게 광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러다가 꼭 무슨 일 생기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사람들 막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막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힘들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사실은 하여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뭐 되게 어색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럼 과거에 그냥 계속 반복돼 왔던 뭐 그런 일이다. 반복된 것 중에 하나의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냥. 이제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끝이다.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뭐 과거의 가격은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 어떤 뭐 그냥 그동안 계속 반복돼 왔던 뭐 그런 거다. 그게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또 그런 소리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제가 이제 그렇게 부동산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늘 또 들어왔던 얘기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미국은 왜 부동산이 올라가는데요? 왜 유럽은 왜 부동산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희소하고. 어떤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대중들이 왜 당황하냐면은 그렇게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좀 제한적인데 그런 게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안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놀라는 거죠, 사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냥 뭐 지금 사면 다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당황스럽다 보니까는 괜히 잘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다 싸잡아서 이제 부동산은 틀렸어. 이렇게 또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긴 뭐 시장의 또 심리가 또 지금은 뭐 지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과하게 뭐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얘는 뭐 괜찮은데도 또 뭐 시장의 평가가 전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13년 만에 뭐 최대 하락폭을 뭐 보였다는 뭐 이런 뭐 통계 뭐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시장에 지금 뭐 하락하는 게 뭐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갈 거냐라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참 웬만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틀리면 욕 먹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듣길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근접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1, 2월 달 피크 찍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2월까지는 안 좋다. 하여간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각오해라. 이거고 3월부터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사실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이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그냥 금리가 갑자기 상승했다. 그리고 규제는 뭐 이미 계속 중첩돼 왔었고 정말 꼼짝 못하기까지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 금리가 탁 트리거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다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일단 규제는 풀어지고는 있지만 뭐 다 풀어지려면 멀었고 금리가 일단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되긴커녕 금리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은 더 남았다는 거죠. 아직.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3개월마다 변동이니까 그 3개월마다 변동을 아직
덜 체험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체험이 다 되는 데까지가 게다가 이번에 우리 한국은 또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 피부로 체험하는 데까지는 1, 2월 달까지는 갈 거다. 근데 일단 미국이 벌써 금리 인상을 이제 그만할까 이러잖아요. 지금. 약간 뭐 조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늦게 반영되니까 미국이 이제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올릴 리는 없잖아요. 또. 그럴 리는 예, 없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이 멈추고 우리나라도 멈춘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게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3월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실 보고 뭐 있어요. 저도 이게 네. 금리가 우선은 어느 정도 좀 멈춰야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지금은 뭐 0.75를 뭐 4번 올려버리니까 네, 예, 미국에서 예, 예. 지금은 그게 공포심이 너무 강한데 네. 뭐 지금 연준도 상단이 어딜지는 뭐 모르겠지만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네, 예, 끝에 예. 온 것 같긴 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한 3, 4개월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3월 예. 이후에는 그러면 좀 횡보냐 아니면 예. 뭐 반등이냐 예,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금매물 기준으로 봐서는 네.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금매물들은 이제 처리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상승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금매물 기준으로는 상승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정도를 처리하고 나서 상승으로 계속 가냐 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예,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여건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보합 형태로는 가고 네. 그리고 다만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면은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금매가 찍히고 나면 네. 이게 시세가 돼서 또 금매로 내려가고 뭐 그렇죠. 이러면 이제 쭉 예, 예. 하락인데 예. 그러기보다는 뭐 지금 이제 힘들어서 나오는 물건들이 한 1, 2월에 뭐 바닥을 한번 찍고 예, 예. 그럼 한 3, 4, 5, 6월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죠. 행보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금리 예. 인상이 멈추면 예. 사람들이 막 던지는 마음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네.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내가 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공포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내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네, 뭐 지금까지는 버티는데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라는 공포감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뭐 멈춰지면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네, 네. 일단은 금매는 안 하겠죠. 안 네네네. 던지겠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고 결국 매도자랑 매수자의 싸움이잖아요. 네. 매수자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 거고 매도자는 무조건 비싸게 사고 싶은 건데 네. 결국 이제 누가 그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우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매도자들이 그런 쪽에서 이제 버틸 수 있어지면 결국은 매수자가 따라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올라온 금액에서 네. 이제 정체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보여요. 거기서 뭔가 다시 반등을 하거나 뭐 네. 가격이 좀 상승하려면은 규제도 좀 더 많이 풀려야 되고 그렇죠. 금리도 어쨌든 상단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니까 예. 그것도 뭐 천천히 내려갈 때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예, 필요할 수 예, 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하락세는 이거는 뭐 무당이 예, 아니기 예. 때문에 예측상 그렇죠. 한 3, 예, 4개월 정도 안쪽이 예, 예. 아마 가장 힘든 시기일 것 같고 예.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공급이 아예 없는 지역들은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만 공급 많은 지역들은 뭐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맞아요. 뭐 지역별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서울은 지금 공급이 뭐 없다고 하는데.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반등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그래도 경기도권이라고 봐요. 아 경기도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서울은 네. 가격도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게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실수요들은 구축 아파트 사고 싶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비싸기까지. 네. 그러느니 조금 신축을 사고 조금 멀리라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거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데는 수도권 일대다. 네. 라고 보여져요. 수도권 일대가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반등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데는 일단 수도권 일대가 될 네. 거다라고 보여지고 서울 쪽은 뭐 조금 그러니까 서울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그 3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이제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 구축을 어떻게 예. 재건축과 그냥 일반 그냥 한 15년, 20년 된 예. 구축을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낡은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죠. 좀 낮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재건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것도 투자 수요라는 것 자체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투자 수요니까 재건축을 내가 사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거주하기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구축 같은 것들은 선호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뭐 과거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어떤 뭐 지금 뭐 특정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공급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네, 지금 예. 미분양 우려하는 아, 곳들이 막 예,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공급이 많은 지역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제가 네. 사실은 공급 많은 지역 같은데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네. 벌써 이미 예전부터 많이 경고의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네. 오른다고 해도 이거 되게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오르는 것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충격이 오니까 그냥 확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보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그럼 좀 한 중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어느 정도 뭐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네, 예.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뭐 산이라고 할까요? 금리 말고 또 하나가 이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제도 네. 지금 좀 풀고 있는데 네. 우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좀 풀었던 뭐 대출 규제, 뭐 15억 초과도 네, 대출해주고 예. 뭐 이런 것들과 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막 풀어버린 것들 네. 이런 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예, 규제 풀어줘야죠. 하락하는데 규제하고 있을 이유가 예,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해나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동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지금 최근에 푼 걸로는 우선은 뭐 효과가 뭐 좀 미비한 걸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네, 예, 예.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당장 푼 거 정도는. 아니요, 그래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방향을 보여준 거니까요. 우리가 네.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때도 공포감을 갖는 건, 방향이 이제 계속 네.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갖는 것처럼 규제 완화도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 규제가 계속 풀어질 거다. 네.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풀어줄 수 있을 거고 네. 할 거다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 뭐 시장이 당장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버텨볼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 경기도의 뭐 네 곳은 아직 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예, 예. 거기에 이제 급매물들이 사라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 예, 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보면은 예. 방향성이 좀 정부가 어쨌든 풀어주려고 하니까 예, 다음은 예. 우리 차례구나 하면서 예, 좀 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렇죠. 뭐 시장을 반등시킬 정도의 여지는 그런 거는 금리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아직은. 예, 아직은 이제 조금은 금리의 영향이 더 크니까 예, 금리가 조금 안정적일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거다. 근데 과거 경험 보시면은 예. 규제 푸는 게 사실 네. 막 떨어져도 안 풀고 막 끝까지 잡아가고 막 특히 강남 3구 이런 데들은 예, 예. 이미 다 폭락해서 막 다 예, 죽어 예, 있는데도 예, 예, 안 예. 풀고 막 끝까지 가잖아요. 예. 네, 어떠셨어요? 옛날에 한번 경험하신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폭락이 되고 그러면은 글쎄 제 기억에는 너무 이렇게 피부적으로 막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기 전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좀 그런데 풀어줬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 보통 대중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어도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생각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이젠 틀렸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네. 좀 장기적으로 가고 그랬는데 네, 예, 예.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막 확 방향이 바뀌고 이런 것도 네. 뭐 어떤 뭐 달라진 어떤 뭐 그런 세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예, 아주 중요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네. 예, 뭐 다들 알다시피 예,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달라졌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경기가 나빠졌을 때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홍보를 안 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정말 뭐 아니 홍보가 돼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들은 어쨌든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아니 투자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와서 투자 강의를 들어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매스컴 이런 데에 기자를 좀 잘 알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뭐 큰 어떤 업체 같은 데 들어가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네, 네,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방법이 네. 유튜브라는 게 생겨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너무 신기한 일이 저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제가 별로 홍보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게 너무 쇼킹한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부동산이라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정보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뭐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사람도 그냥 옆에 사람 얘기만 듣고 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얘기가 없어지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보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한없이 저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하긴 저도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당연히 어플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 다음 부동산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막 엑셀에 막 정리해 손을 쳐가지고 막 긁어다 붙이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앱으로 검색하면 전세가율 다 나오니까 나대니까 뭐 순위부터 뭐 단지까지 다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유튜브도 많아지니까 이제 정보량은 충분히 많아지니 과거 같이 아예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짧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옛날에는 물량을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중개업소마다 들어가면서 여기 근처에 얼마나 물량 남아요 이런 거 하고 기사에 언제 분양한다는 얘기 다 모아놨다가 이제 쌓아놓고 여기 몇 개구나 이렇게 계산했어야 돼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다 뜨고 뭐 이제는 AI가 판단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기초 좀 지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과도한 공포심 이런 것들은 변수가 있으면 그래도 좀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또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공포심 때문에 더 막 팔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장에 바로 이제 지난 해까지만이었죠. 그럴 때에도 그렇게 이제 흥분하는 정도가 예전보다 더 심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쫙 그 동네 다 사간다. 뭐 이런 것들은 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건 좀 너무하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진짜 버스 대절에서 다 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가 너무 공유화돼 가지고 오를 때 막 더 거품이 일어나고 내릴 때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심해질 뿐이지 기간은 짧을 거다라는 거 보는 거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때도 분당 사장 무슨 분당 정사장 막 이런 분들이 항상 어디 지방에서 막 돌면서 30명 데려왔다. 맞아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많겠죠. 그렇죠. 오픈 채팅 뭐 이런 데도 많으실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지금 뭐 하락세고 막 언론에서 뭐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걱정도 되실 거고 이제 실거주 하시면 그나마 낫겠지만 뭐 전세 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텐데 우선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조언을 좀 하세요? 매스컴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올랐다. 그럼 매스컴은 어떻게 판단하면 전체 뭐 평균이 올랐으면 그냥 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성이 있을 만한 게 올랐냐 안 올랐냐만 보거든요. 그런 거를 보지 그 외의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건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주택자 말씀하셨는데 1주택자도 그러면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앞으로도 그냥 딱 좋은 기준을 딱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을 상회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 4년간 쭉 오를 때도 아예 안 오르는 데도 있고 반대로 오른 거 거의 안 오른 그런 아파트들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좀 덜 해도 된다. 그렇죠. 이 얘기신가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강남만 되는 거냐, 뭐 또 이제 그리고 그럼 뭐 잘 사는 사람들만 계속 잘 사냐 또 이런 욕하실 테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각 지방도 다 대장들이 있고 각 지방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 부동산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상위 뭐 한 10, 20, 30% 정도 때 그렇죠. 그 정도의 느낌이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상회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좀 하위권에 있는 것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정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야말로 중간이고요. 중간이고 그 하위권에 있는 것들은
팔아야 되고 뭐 이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예. 지금 거래량도 많이 줄고 예, 사실 예. 뭐 매도하기 쉬운 여건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아야 되냐? 예. 그리고 뭐 가격도 많이 지금 팔면 정말 급매 가격대로 팔아야 네,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요. 사실은 네. 그것도 결국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너무 웃긴 게 저한테 예를 들어 상담도 막 계속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안 팔려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좀 바뀌고 진짜 팔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또 금방 어떻게 되냐면 좀 하지 기다릴까요? 또 이렇게 금방 맞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거든요. 맞아요. 예. 예,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조금 요때 또 괜히 팔았다가 막 몇 천만 원 올라가면 어떡하죠? 이런 또 불안감들을 갖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고 네. 가치를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내가 결국은 인플레이션보다 상회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규제가 풀려서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 네. 반드시 팔아야 돼요. 혹시 예. 뭐 다른 기준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뭐 요 정도 기준이면 우리께 그래도 좀 상단에 있는 물건이다. 가장 좋은 잣대는 네. 역시 전세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곳이냐가 네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세가라는 건 이제 물론 지금 전세 대출이 있고 또 이제 뭐 이자가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왜곡된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세가라는 거는 거품이 없다 보니까 네. 전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단지의 거를 내가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봐줘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예. 퍼센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예, 예. 아, 물론 이제 투자를 보려면 전세가율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만 그냥 아주 단순히 보자면 얘기하면. 내 걸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의 단순한 기준은 전세가가 매년 올라가는 아파트냐 아니냐. 별로 안 올라가는 아파트고 변동도 크고 뭐 어떨 때는 계속 내려가기도 하더라. 이런 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계속 전세가 꾸준히 올라가요라고 하는 아파트라면 일단 난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 동네에서는 예, 거주 예. 경쟁력이 예,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 예. 얘기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 동네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그렇죠. 뭐 예, 예.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예, 예, 없지만 예, 예. 그게 사실 정답이기도 하잖아요. 예, 살기 좋은 그렇죠. 아파트는 그래도 예. 좀 버티고 올라가니까. 예, 예, 예.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팔면 네. 무주택자가 또 되시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전세나 뭐 월세로 거주하시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사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예, 또 예.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건 물론 예측이지만 예, 뭐 내년 예. 2, 3월이 예, 예, 이제 예, 예. 저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예, 예. 했으니까 예, 예. 반대로 그러면 한 3, 4개월 안에 사도 되는 거냐라고 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야,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뭐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사도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기준은 네. 대출을 많이 받고는 절대 사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은 대출 이자만큼 뽑을 수가 없어요. 대출 지금 상황에서. 뭐 예. 요즘엔 대출 예. 금액 자체도 막 내려가가지고 DSR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또 생애 최초는 또 많이 네. 주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대출 받고 사가지고는 그 이자 초과할 수 있을 만큼 수익 내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욕구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나는 수준을 좀 난 이 낮추고. 정도쯤 살고 싶은데 그거보다 낮은 데로 가서 할 생각을 하고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분리하는 거죠. 네. 주거는 여기서 하고 내 자금에 맞는 투자는 여기서 하자. 이렇게 분리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 뭐 이거죠. 이게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분위기라면 네. 왜냐면 이제 주거랑 그 투자를 같이 하려면 네. 뭐 서울 외곽에 사야 될 분이 예, 아니 이거를 조금 마음을 바꿔서 난 여기서 뭐 월세 살면서 네. 뭐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그 지역에선 그래도 상위권 막 사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예. 실거주를 분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장에서는? 저는 뭐 원래부터도 분리하라고 많이 권하고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실거주를 하고 내가 투자도 겸하고 싶은 거는 좋은 뜻이에요. 네. 뜻이긴 좋은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라는 거는 본인의 많은 욕구들이 포함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 욕구를 충족하는 거를 하다 보면
투자성이 밀릴 수밖에 없거나 네. 또는 투자성을 무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넣어서 이제 실거주할 때를 찾는다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시장이 막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본인이 또 거주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의 생활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느껴지는 네.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의 기준점은 자꾸도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도 실거주랑 투자는 좀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다 싶어요. 이번에 또 비규제 지역이 네. 많아졌으니까 네.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와 좀 거주를 좀 분리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네. 요것도 궁금한데 그래도 이제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당연히 대출도 적게 받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뭐 소득 대비 뭐 어느 정도 집값을 좀 한계치로 잡아라 뭐 이런 어떤 기준 간단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전 소득 대비 얼마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를 좀 해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뭐 제가 뭐 3월 달이나 얘기했다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 말만 듣지 않잖아요. 그럼요. 또 사람들이 다 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결국 어차피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헷갈릴 거기 때문에 그럴 네. 거에는 누구 말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누구 말이 돼도 상관없도록 준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사실은. 내 상황에 예. 맞춰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꾸 누구 말을 듣고 이 중에서 어떤 놈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냥 일단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내가 위기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위기 대비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현금 보유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기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골라야 되는데 네. 그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이제 그 본인의 수입이 안정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본인의 수입, 그러니까 저금할 수 있는 수입의 네. 절반 이상은 이자로 나가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다. 네. 그럼 150만 원 정도는 맥시멈 이자 나가도 된다. 맥시멈. 근데 150만 원 내가 무조건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 가지고 생활비 하라는 게 아니라 15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수준. 요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기준으로 에서 그렇게 봐야죠.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예, 좀 예. 보수적으로 대출 받으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예, 예. 많이 받으면 그렇죠. 안 된다. 예, 예. 그러면 반대로 지금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냐. 이럴 때 오히려 월세 들어가서 한 2년 4년 정도 타이밍 보면서 상황 바뀌는 거 보고 그때 뭐 집을 사든지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게 전세나 월세로 한두 턴 정도 더 가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크게 상승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니까 네. 뭐 한 2, 3년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둬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이제 상승장을 경험해 봤잖아요. 네. 이런 경험한 거에 비춰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투자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작은 차이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확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 집 마련 하나만 할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 맞아 한 2, 3년 있다 사는 게 나아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잘 씨앗을 뿌려놓은 이런 사람은 2, 3년 후에 똑같은 내 집 마련해도 누구는 큰 자본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누구는 아닌 상태에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까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냥 너무 내 집 마련만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 자금을 불린다는 이런 투자의 측면도 꼭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조건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예, 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여쭤볼 수 있는 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를 전 한국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예, 내가 예. 살 거는 그렇죠.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뭐 특정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 단지까지로 예.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이 물건이 뭔가 저점을 찍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어떤 네. 그런 변수 뭘 봐야 될까요? 투자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일단 전세가율인데 네. 지금 이제 전세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확 올라가는 일은 좀 멀어질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물건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세가율이 높은 거가 원래 좋긴 한데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이제 제일 최고의 투자 대상이죠. 안전하고 네, 또.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세가 안 올라가는 건데 네. 전세가율 높은 거 이건 최악이고요. 네. 전세가가 잘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일단 제일 좋은데 네. 그런 시기가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매가가 떨어진 정도를 봐야 네. 되는데 네. 사람의 심리가 어느 정도쯤에서 이제 이 정도는 더 이상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 다 팔고 나가는 정도 네. 이런 정도 선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선이 거의 최바닥이에요. 네. 여태까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매도자 입장에서도 요즘에 뭐 기사도 좀 나오지만 한 30% 빠진 지역들은 네. 야, 여기서 더 깎아서 팔 바에는 안 팔고 어떻게 전세 월세 돌리면서 버텨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지점이 한 그 정도라고 예, 그렇죠. 보면 될까요? 쭉 보면 뭐 옛날에 이제 뭐 버블 세븐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분당, 뭐 용인, 뭐 목동 뭐 이런 데들 버블 세븐에서 이제 쫙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최저점에서 찍는 정도 선이 30% 정도 선이에요. 예, 거기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뭐 하락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약간의 예. 가감은 있을 수는 그럼요. 있겠지만 예, 예, 예.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런 지역들은 그렇게 좀 많이 빠져서 약간 좀 저가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네. 할 만한 어떤 지역, 뭐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네. 요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한번 그래도 자기 집 한번 내 집 마련 관심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데가 좀 있을까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보자면요. 예, 딱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수도권에 이번에 조정적 해제된 지역들을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김포, 일산,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용인, 예, 용인, 네. 예, 그리고 광교, 광교. 뭐 이런 데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뽑으신 어떤 뭐 이유가 굳이 있다면? 아니 이제 뭐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네. 다 전세가들이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는 데들이고 네. 예 그리고 또 새 아파트들이 많아요 또 기본적으로 새 네. 아파트들이 많고 가격도 이제 한 30% 정도 떨어져 줬고 네네. 조정 지역에도 해제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규제라는 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취득세 취득세. 규제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쯤 이제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세 살려고 하는 분들도 좀 새 아파트도 선호하고 하니까 네, 그런 예, 것까지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그 이제 수요층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수요층이 일단 기본적으로 암만 해도 이제 좀 젊은 사람,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네. 이제 주요한 수요층이다 보니까 네. 그런 30, 40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데들은 역시 구축보다는 조금 서울에서 떨어져 있어도 신축 이런 것들을 더 찾는 수요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신축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 김사부님이 쓰신 그 부동산 투자의 정석 이 책에 또 개정 증부판도 또 나왔던데 예, 예, 예. 이 책에서도 계속 그 전세 레버리지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예. 그 예전에는 사실 뭐 예, 갭 예. 투자 이런 단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2017년, 예. 18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이게 사실 뭐 투자를 할 때는 어찌 보면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과거에는.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전히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작동하는 걸까요? 그럼요.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예전부터도 그랬듯 누차 이제 전세 레버리지와 네. 갭 투자는 다르다라는 걸 맨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가 다르냐라고 설명해 사람들이 얘기하고 네. 그리고 개념을 자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때에 너무 사실 또 오히려 빚을 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레버리지와 갭 투자는 사실 투자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네.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거. 이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갭 투자와 전세 레버리지의 다른 점은 갭 투자는 그렇게 사고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가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 때문에 많이 네. 돈을 벌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팔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투자와 네. 그런 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세 레버리지라는 거 그게 아니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 전세금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다른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매우 틀리냐면 그럼 전세 레버리지는 뭘 보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전세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거 네.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전세 레버리지는 제일 중요한 게 전세가가 올라갈 거냐. 얘가 계속 올라갈 놈이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갭 투자는 얘가 매가가 올라갈 놈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매가가 올라갈 거를 본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하면 확
죽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물론 지금같이 이제 전세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2년에 대부분 2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2년을 놓고 볼 때는 거의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데들은 좋은 올라가는 지역을 거는. 말씀하시는 예, 그렇게 거예요. 되면은 그거를 안정적으로 계속 활용해서 쓸 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는 투자 전략이에요. 사실 뭐 과정은 똑같지만 뉘앙스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갭 투자는 매매가를 더 높여가지고 팔아서 차익, 전세 레버리지는 전세라는 현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뭔가 또 할 수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예. 일단은 하여간 그래도 투자금을 빨리 많이 확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금이 올라갈 만한 지역을 사는 게 어쨌든 가장 예. 핵심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전세 레버리지로 설명을 하시는 예, 거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왜 아까 그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때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졌냐라는 말씀을 왜 하냐면 네. 아니 지금 뭐 다 역전세난 나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재밌는 게 시장이 상승장이 될 때는 전세 네. 레버리지 같은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이 매가가 많이 오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분양권 뭐 이렇게 뭐 재건축 이렇게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승이 더 많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갭 투자 같은 것도 조금 넣어가지고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막 몰릴 것 같은데 이런 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올라가는 정도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안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 하라고 그래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은 때에는 무리한 전세만 놓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투자금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가만 상승한 걸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같은 완전 돈이 꽁꽁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게다가 이 대출까지 꼈으면 더하고. 네. 하긴 저도 옛날에 투자할 때 그때 이제 하우스 푸어의 시절 막 2010년 막 이때여가지고 예. 그때는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는 막 상승하던 그렇죠. 시기였기 예,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니까 예. 전세금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막 들어오더라고요. 거꾸로.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는 집 사는 걸 너무 다들 극도로 막 그렇죠. 무서워하시니까 네. 전세금은 올려주는데 매매는 안 하시고 그렇죠. 뭐 맞아요. 전세가가 막 매매가 막 뛰어넘는데도 막 나오고 예, 막 했던 예.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맞아요. 예, 예, 확실하게 예. 이 전세라는 게 버텨주는 예, 그런 예. 물건을 사라는 예, 거. 예, 예. 어쨌든 지금 하락장이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도 네, 있으실 예, 텐데 예, 이런 예. 분들이 사실 종잣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자를 예, 뭐 예. 난 못해 뭐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 이 정도 있으니까 해봐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뭐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예. 있는 분들 예. 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막 예. 1000만 원 이런 예. 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예. 한번 공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지금 시점에서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좋아할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시점에서 해당되는 얘기를 하자면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네. 최소 금액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 정도 있으면 네. 일단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성이 있는 걸 살 투자성 수 있는 있을 만한 것이 있죠. 지금 네네. 같은 시장에서도. 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최하라고 보여져요. 3천만 원 정도.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왜냐면 그렇죠. 뭐 예. 실거주 하는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투자성 있는 걸 사놓는 거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전세에 끼고 사는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런 하락장이고 네, 뭐 예. 모두가 다 하락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섣불리 사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죠.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 작년까지의 상승장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100개가 있으면 네. 80개가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80개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내가 막 공부해서 이것들을 고른 줄로 착각을 해요. 사실 그냥 80개가 막 오르는 시장의 네. 분위기에서 오르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확 꺾이고 거품이 싹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80개 중에서 60개는 다 쓰레기였네. 이게 이제 보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네. 났네. 60개는 최소한 쓰레기는 아니어도 60개는 그냥 평범할 정도였네. 이 평범한 걸 우리가 너무 비싸게 샀네.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20개만 남아 있는 거예요. 20개는 얘는 그래도 괜찮네. 버티고 있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승장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20개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남들 다 오르니까 오른 게 아니라 오르기만 하면 오른 대상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열심히 참아가면서 오를 줄 알아도 쟤는 안 사겠어. 이런 오히려 절제가 필요하고 그 20개를 골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게 5개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5개로 줄어들었는데 이 5개가 사실은 20개 정도는 여전히 투자성이 있는 건데 네. 지금은 20개를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너무 아직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근데 아직 5개 정도는 살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5개 고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어려워졌어요. 그게 네. 고르는 게.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5개 정도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5개 고르면 되고 네. 나중에 제가 3월 이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5개가 이제 한 10개쯤 되고 15개, 20개 이렇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투자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쉽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의 기회는 있지만 예.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지금은 예,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시기인 그렇죠. 것이 사실은 그렇죠. 예. 불가능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반대로 공부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난이도를 또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그 뭐 둔촌주공도 있고 뭐 지금 예. 청약 얘기들 하는 분들도 많고 네, 예. 생각보다 뭐 청약 뭐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청약 가점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별로 그거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이제 청약을 잘 활용해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기회를 그냥 활용을 해서 쓰고 네. 청약 통장은 좋은 게 미분양 날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청약보다는 잘 상황 봐서 네. 살 수 있으면 사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오히려 더 그게 더 현실적이고 수익률도 더 높다. 이렇게 아, 보여져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급매도 막 나오고 있으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물건을 사는 게 미래에 네. 지어질 것보다는 네.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또 청약이라는 건 뭐 여전하잖아요. 뭐 네.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잘 기다리고만 있으면 네. 좋은 것이 미분양 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 그냥 음. 뭐 주워도 되는데 네. 뭐 굳이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청약이라는 예, 게 참 이게 뭐랄까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뭐 분위기 좋을 때는 또 청약이 당첨이 안 그렇죠. 되고 예. 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청약 통장이 굳이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예, 예. 극단적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로 요즘에 좀 부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 그래도 네.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어디 쪽에서 부동산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매스컴에서만 보면은 네. 자꾸 부자들은 뭐 압구정동, 반포 막 이런 거 사는 줄로 알잖아요. 물론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매스컴에서 네. 자꾸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역시 전통적인 부자는 상업용 건물 사요. 예,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상업용 건물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막 다 막 무슨 뭐 100억, 200억짜리 막 이런 네.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업용 건물이라고 해도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정도 되는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물건들에 많이 집중을 하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주택을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업용 건물 같은 쪽으로 가는 게 가야죠. 이제 어떤 그냥 당연히. 흐름이다. 예. 그건 뭐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예. 사실 아니 그리고 과거부터. 또 그렇게 가야 돼요. 또 네. 가야지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욕 먹지 네. 않고 네. 예, 그렇잖아요. 막 아니 뭐 집만 막 100채 갖고 있고 이러면 뭐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어떤 정부한테 얻어맞을지 어떻게 네. 알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솔직히 뭐 그것도 네. 제가 아무리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권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또 옳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적당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사야죠. 당연히 계속 집만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에 또 상업용 부동산 살려고 하니까 예. 또 금리가 또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렇죠. 또 월세 대비 또 안 나올 것 같고 네, 아무리 예. 봐도 수익성 안 나오고 네, 예. 이제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이런 네.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맞아요. 대출 이자를 대출을 잔뜩 끌어안아 가지고 사업용 건물 못 삽니다. 당연히 수익이 안 나와요. 안 맞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근데 이제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게 아파트에서 돈이 나와줬다. 뭐 다 역전세 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아파트에서 돈이 어쨌든 나와준다고 하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 것들이 좀 있거나 해서 대출 비율을 뭐 한 40%, 30% 정도로 낮추기만 하면 네. 사실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강남 쪽은 거의 없지만 네, 네. 서울 쪽은 조금 드물긴 한데 네. 수도권 일대만 가도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현재 그런 물건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나온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사놨다가 아니 그러면은 그야말로 금리만 조금 떨어지면 무조건 이득권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려봐야죠. 근데 이제 또 빌딩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네. 무조건 또 강남, 핫플레이스 막 이런 데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네. 뭐 경기도권 안에도 사실 금액대가 좀 많이 저렴한 것들도 있잖아요. 50억, 100억만 맨날 보시니까. 그럼요. 근데 뭐 20억, 10억짜리들도 빌딩이니까. 예, 그럼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예, 요새는 이제 뭐 가장 큰 트렌드 하나가 또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집을 변경해서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주 큰 트렌드고 제가 볼 때 이런 트렌드는 한 20년 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눈을 뜨고 빨리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럴 거라고 하면은 그런 수도권 일대 그런 이제 주택을 개조해서 상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 20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김사부님이 이제 투자도 이제 20년 넘게 하셨으니까 거기다 이제 교육도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하락장 때 또 잘 준비를 해야 또 다음에 또 투자가 또 하기 좋을 때가 오면 돈을 또 불리고 벌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어떤 걸 해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사실 어디 방송 나가서도 제가 꼭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잘 새겨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자 공부라는 게 다 그런 건데요. 투자 공부는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다. 꾸준히.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해요. 왜 그러냐면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왜 오는 게 없어. 뭔가 왜 결과물이 안 생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기하게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못 하거든요. 주식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부동산 쪽으로 그러니까 주식에 싹 다 망하고도 절대 부동산으로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지루하고.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 작년같이 작년까지 그런 상승장일 때는 재미가 있는데 지금 같은 데는 정말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안 하는데 근데 결국 성공 확률이나 결국 부자 된 사람들 보면 다 부동산을 부자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결국은 계속 이렇게 기회를 보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정보다는 꾸준함이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를 시작하기 좋은 시절이다. 그렇죠. 마음이 급할 게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나를 마음 급하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꾸준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언젠가 이런 때가 오기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두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또 이런 장에서는 또 공부할 할 맛이 안 나. 할 맛이 안 나니까 또 안 하시고. 또 올라갈 땐 또 그때 또 하려니까 막 마음이 급하니까 우선 그렇죠. 사고. 무조건 사고. 그러니까 그 대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소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부자인 거잖아요. 결국은 탁월한 소수가 부자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대중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같이 똑같이 우르르하고 결국은 결과물은 결국 보통의 사람 같이 사는 게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시기가 오히려 공부를 하기 좋다. 그리고 공부를 지금 해놔야 다음번에 기회를 잡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셨죠. 김사부 TV의 김사부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또 이런 시기를 또 잘 공부하고 또 슬기롭게 넘겨서 다음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요.
시청하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김사부TV 김사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